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하태민 종목 분석 오늘은요 424번째 시간으로 오스코텍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에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주식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을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경제TV, 하태민 한칸태우 경제TV 검색하시면 오늘 같은 날 대만의 TSMC 4분기 실적이 5장에 나왔는데요. 실적이 어떻다, 그 TSMC 주가 흐름이 지금 어떻다, 대만 증시 마감이 어떻다 등등 필요한 정보들을 쭉 알려드리니까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경제TV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카페, 네이버 카페 하태민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네, 각종 제가 만든 자료들이 다 있는데 오스코텍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스코텍 참 제약 바이오 중에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슈가 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스코텍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레이저 티닙이라는 물질을 개발을 했어요. 비소세포 폐암 난스몰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암은 한 7~80%가 셀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물질을 처음에 개발을 해서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유한양행에다가 넘깁니다. 당시는 계약금 15억 받고 나중에 10번 하면 로열티 받고 뭐 이렇게 계약을 했겠죠. 근데 유한양행은 이걸 기술 이전 받아서 일상을 하다가 그럼 임상을 하다가 좋으면 이걸 학회 같은 데 가서 막 JP모간 헬스케어 같은 데 가서 막 자랑하죠. 임상을 했더니 아주 좋아요 했더니 얀센바이오텍은 세계적 제약기업 존슨앤존슨은 뭐 엄청난 빅파마죠. 예, 잘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 존슨앤존슨이 얀센바이오텍으로 총 계약금 12억 5,500만 달러로 기술 이전 계약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계약금은 5천만 달러 받았어요. 5천만 달러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좀 쏘쏘인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계약금만 받고 기술 반납을 대부분 다 받았어요. 근데 이 레이저 티닙은 이제 그 마일스톤을 받았어요. 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저 TV 국내는요 이미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명은 레이저 티닙이고 상품명은 렉라자입니다. 그래서 국내 판권은 요한영이 갖고 있고 국내를 자유한 해외는 얀센바이오텍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치료제 네, 1회사와 대조군을 해서 우리가 보통 비소세포 폐암이 되면 국내에서는 1회사나 타세바를 1차 표준으로 받습니다. 근데 1회사보다 얘가 못하지 않더라 해서 네, 2023년 3월에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라는 건 1차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서 안 듣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1차 치료제는 훨씬 시장이 넓겠죠. 그리고 2024년 1월 1일에 건강보험 적용이 됐다. 아주 빨리 된 거죠. 그만큼 이 렉라자는 획기적이다 해서 국내에서 참 기념비적인 일이다. 그 다음에 해외, 국내는 유한영이 하지만 해외는 이 얀센바이오텍 이거랑 존슨앤존슨이랑 한 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떻게 원래 얀센바이오텍이 아미반타맙이라는 물질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여러 가지가 좀 미심쩍어 가지고 레이저 티닙을 도입해서 두 개를 같이 해봤더니 좋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미반타맙의 상품명은 리브리반트고 레이저 티닙의 상품명은 렉라자죠.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뭐냐, 타그리스를 대상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뭐와 대상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그리스는 지금 세계적인 블록버스터죠. 해외에서는 비소세포 폐암은 표준 치료제입니다. 타그리소가. 그래서 지난번에 무진행 생존 기간 이거는
말 그대로 암세포가 안 커지는 시간, 그런 거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OS입니다. 오버럴 서바이벌. 얼마나 살아있느냐. 자, 요게 최근에 1월 7일 날 탑라인 뭐 핵심 뭐 요약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발표가 됐는데 1년 이상 연장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 다그리소 대비 1년 이상. 자, 이 OS는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투약을 받은 분이 모두 다 사망을 해야 최종 집계가 됩니다. 근데 아직 1년 이상이라 말한 거 보니까 아직 다 사망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 리브리반트와 렉라자의 병용을 했었더니 다그리소보다 1년 이상 더 살았다. 그럼 당연히 이건 탁월하다. 결국 뭐 부작용 지표니 여러 지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생존 기간이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존슨앤존슨 사장이 엄청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50억 달러, 연간 50억 달러를 자신한다. 어마어마한. 그래서 연간 10억 달러가 우리가 블록버스터라 그럽니다. 10억 달러 우리로는 한 1조 5천억 되나요? 1조 4천억 정도 되겠죠. 10억 달러를 블록버스터인데 50억 달러면 참 엄청난 블록버스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존슨이 한다는 거죠. 그냥 어줍지 않은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탑 5 안에 드는 글로벌 제약사가 한다. 그러면 자, 이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FDA로부터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차 치료 목적으로 허용받았다. 근데 지금 리버리반트가 여러분 이제 알테오덴 좀 아시죠? IV가 있고 SC 제형이 있는데 IV는 링거라 생각하십시오. 병원에 가가지고 몇 시간 누워 있어야 됩니다. SC는 바로 주사 한 방 뽕 맞는 거죠. 지금 원래 리브리반트는 IV형만 있었는데 SC형으로 바꾸고 있어요. 요게 조금 지연됐는데 요게 올 하반기에 2025년 하반기에 허가를 받을 경우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시판 허가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 레이저 티닙으로 인해 오스코텍의 수익이 어떤가 유한양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얀센 바이오텍 존슨앤존슨으로부터 받으면 6대 4띵입니다. 유한양이 6, 오스코텍이 4. 근데 이걸 정확하게 하면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가 있어서 6대 2대 2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계약금을 5천만 달러 받았는데 그 중에 세금 떼면 4,250만 달러를 하고 그 중에 유한양이 6 먹고 나머지는 2대2 나눠지니까 오스코텍이 850만 달러. 근데 오스코텍이 제노스코의 최대 주주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집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계약금을 받고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신약 수출한 걸 전부 계약금 받고 다 기술 받았다 그랬죠. 마일스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렉라자 레이저 티닙은요 마일스톤을 받는 유일한 신약 후보 물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일스톤 벌써 1차, 2차, 3차 마일스톤까지 받았습니다. 이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요거는 오스코텍 제네스코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4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보다 1.5 곱하면 6은 유한양이 받았겠군요. 네, 계속 3차 마일스톤. 그래서 총 남아있는 아직 마일스톤이 9억 4,500만 달러 더 남아있어요. 요거 받아야 됩니다. 신약 이제 시판될 때까지. 그걸 6대 4로 나누면 오스코텍은 한 3억 7천만 달러, 3억 7,800만 달러 마일스톤 더 받을 게 있고 더 중요한 건 로열티입니다. 로열티. 매년 꼬박.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유한양이 렉라자라는 이름으로 시판 중이라 그랬죠. 요건 아마 10%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매년 한 12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해외는 이제 얀센바이오텍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정확한 거는 안 알려졌지만 매출액이 한 10에서 15% 추정됩니다. 그러면 그 존슨앤존슨 두아토 CEO 아주 유명한 분이죠. 50억 달러 만약에 팔면 그럼 유한양이 받는 로열티 10에서 15%로 본다. 만약에 15%로 우리가 계산을 일단 하면 최대한 7억 5천만 달러 1조가 넘네요. 그래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예를 들어 매년 1조씩 받으면 유한양행이 6천억, 그 다음에 오스코텍이 2천억, 제노스코가 2천억. 매년 꼬박꼬박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당장 50억 달러가 팔리지는 않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길을 가고 있다. 이 가는 길에 지금 모든 걸림돌은 다 사라졌다. 왜? OS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존슨앤존슨이란 세계적 제약회사가 마케팅을 하니까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그러면 제노스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제노스코 때문에 오스코텍이 주가가 10월 중순부터 쭉 빠진 이유가 제네스코 때문에 제네스코를 상장한다 이러니까 그걸 비상장으로 두지 왜 상장하니 이래서 그 잡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네스코는 이 지분의 59%를 오스코텍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스코텍이 마일스톤의 20%를 받고 제노스코 20% 받아도 이 20% 중에 반 이상은 오스코텍의 연결로도 잡힙니다. 이런 구조인데 어쨌거나 코스닥에 10월 20일 날 상장을 예비심사 청구하니까 소액주주들이 왜 상장하냐 이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노이즈가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고 어쨌거나 제노스코의 지분의 59% 오스코텍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치명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론은 뭐냐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은 전대미문의 길을 간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술 수출을 많이 했지만 전부 다 기술 반납을 받았는데 이렇게 신약까지 간 경우는 유일하다. 근데 신약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50억 달러의 초블록버스터가 기대되는 약물로 이제 모든 게 거의 확정이 됐다. OS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이제부터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접어든다. 이렇게 봐도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투신이 좀 샀네요. 투신이 좀 사고 연기금도 좀 사고 기타 법인도 사고 외국인도 좀 사는 이제부터는 기관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예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투신이 제법 많이 사고 연기금도 사고 보험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그래서 지금 수급은 유한양행이 더 좋네요. 하지만 유한양행이 가면 오스코텍도 같이 가는 집이다. 왜? 유한이 육 먹고 오스코텍이 살을 먹는 곳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스코텍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유한양행도 한 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우시겠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세계적 블록버스터의 후보 물질을 만들어서 꼬박꼬박 앉아 수천억씩 로열티를 받은 상황이다 하는 거고 이 때문에 이 렉라자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제약업종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위상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BTS가 나오니까 그 외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아주 높아지듯이 이제는 이 오스코텍 유한양행의 렉라자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 전체에도 몸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늘 기업의 어려운 기업들을 제가 쉽게 설명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늘 최신의 정보 함께 하시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제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 전달돼서 좋은
투자 성과로 이어질 거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하태민 경제TV 텔레그램 검색하셔서 제가 유튜브에 더보기란 남겨놓겠습니다만 하태민 경제TV도 많이 활용하시면 주식 투자에 큰 도움 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